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6.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6.25를 동족 상전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좌파 학자들이 퍼뜨린 개념이고요. 6.25 한국전쟁은 소련, 중국 공산당,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진영인 대한민국을 침략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6.25 한국전쟁 총 37개월 중에 당초 처음에 3개월은 북한군하고 싸웠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을 선거로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해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꿔치기를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번에 대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재명이를 당선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뭐 애국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중국 전역에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광동성이면 베트남 인근이죠. 홍콩 있는 뭐 그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중국 전역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이 동시다발적으로 비가 오는데 기본 300mm 이상 오고요. 많이 온 데는 뭐 700mm, 800mm 지금 그렇게 비가 왔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고, 그리고 흑룡강성 하나에서만 뚝이 물이 질질 새 가지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게 8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급을 못 주니까 이거 제방 보수 공사를 못 한대. 그러면 뭐 다 터지고 그냥 물난리 나고, 또 양쯔강 뭐 하류, 뭐 황허강 하류는 수몰되고 뭐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멸망 중이다. 그리고 하루에 몇 개씩 은행이 무너지다가 많이 무너질 때는 하루에 은행이 120개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중국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수몰되는 거 요거 가지고 그냥 완전히 꺾여 가지고 영원히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염병도 돌고 있고 뭐 그렇고요. 자, 미국의 그 워싱턴 타임즈가요, 이재명은 독재자다, 가짜 대통령이다, 뭐 이런 기사를 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외교 참사는 할 말이 없다, 과거에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G7 정상회담에서 뭐 손가락질 받고 나토 회의도 불참하고 뭐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이 자기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대북 송금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경찰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을 이적죄로 고발한 사람들 고발인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다큐가 미 상하원에서 이제 개봉이 되고요. 맨하탄에는 어제 밤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25일 오늘 오전 9시경에 한국의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예, 광고가 떴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항복을 했는데 그 다음 차례는요 이재명과 김정은입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는 2018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 하면서 공산주의,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쭉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단 1원도 안 나왔습니다. 예.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스팔트 활동을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됐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발행한 지가 2014년부터 했으니까 11년, 12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반중 운동 한 지는 지금 뭐 7년, 8년 차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북한 지역에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후원금들이 들어오던 방송들이 트럼프 정권 들어서자마자 전부 다 후원금이 올스톱 돼버려 가지고 대북 방송이 싹 다 끊겼습니다. 아마 민간 방송은 하나 둘 정도 살아남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께 살아남았습니다. 지난 방송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는 채널 보호 차원에서 거기는 안 올려놓고 있습니다. 채널이 2개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고요. 대북 방송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 전파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북 방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요. 책을 판매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과 글로 되어 있습니다. 당군 시절부터 이 뭐 최근 6.25까지 역사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짧게 쫙 나와 있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방위산업 어떻게 발전했는지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한국 근현대사가 거의 한 80%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중화공업의 발전사인데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피눈물 나게 무기 개발하고 하던 그런 역사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배송료 포함 5만 원이고요. 기업은행 예금주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입금하시고 010-2609-2023으로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이 저희 회사고요. 이게 입금만 하시고 주소를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을 발송 못 해드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미국에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야, 우리 가우 좀 살려줘. 우리 미사일 몇 발 쏠 테니까 알아서 피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다 피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또 미사일 쏘고 하니까 트럼프가 야, 미사일 쏘면 너 다 죽는다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중국은 1대1로에 수천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란이 폭격당하면서 1대1로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투자한 수천조 원도 모두 날아갔고요. 중국이 투자한 이란의 에너지설은 모두 이스라엘에 의해서 폭격돼서 파괴됐습니다. 이란 에너지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뭐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제 유가가 중국 내 물가가 폭등하겠죠. 그러면 올겨울 되면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뭐 폭격을 했는데요.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그 뭐 여러 가지 방공 미사일들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러시아가 수출했고 또 중국도 뭐 이런저런 무기를 많이 수출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린 중국 수뇌부와 김정은, 러시아 푸틴까지도 야, 미국이 마음먹고 때리니까 자기들 미사일 방공망 이런 게 전부 무력화 무용지물 되는구나. 중국도 떨고 있고 러시아도 떨고 있고 김정은도 떨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시진핑이는 지금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 간부들 쭉 모아놓고 자아 비판을 했는데 윗사람 말만 따르지 말고 책만 믿지 말고 사실만 따를 것, 의견을 교환하고 비교하고 반복할 것, 그리고 당에 의한 엄격한 통치 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자기가 과거에 야, 내 말만 따라. 내가 까라면 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자기 얼굴에 자기 침을 뱉었습니다. 13년 동안 자기가 한 거 그거 전부 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나는 개새끼요. 나는 개새끼요. 나를 개새끼라고 부르세요 하고 그냥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 그 자녀들을 야, 미국에 지금 뭐 학교 다니고 있는데 걔들 전부 다 감옥에 쳐넣는다 그러고 중국에 빼돌려 놓은 자산 다 몰수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저런 자아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가 정치적으로 이미 이제 사망했고요. 이제 중국 내전이 이제 터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창 변호사가 만일 당신이 중국에 있다면 떠나세요 했는데 중국 남부 이은 중국 내륙 중부 지역이죠. 그리고 북부까지 그냥 홍수로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전역에서 최소 300mm 이상 비가 왔고요. 많이 온 데는 700mm 이상 비가 왔고 저수지 막 뚝이 터지고 있고 산사댐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루 도시가 지금 수몰되고 있고요. 전기차는 한 번 침수되면 못 쓰죠. 전부 이렇게 진흙벌에 이렇게 다 파묻히고 있습니다. 뭐 복건성, 규주성, 뭐 화동, 화남, 절강, 뭐 강서, 안휘, 흑룡강성, 뭐 서남 전역이 폭우에 잠겼다. 광동성은 100년 만에 폭우였고
흑룡강성은 40년 만에 물폭탄인데 흑룡강성만 봤을 때 800군데 이상의 뚝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공무원들 급여를 못 주니까 재해 복구도 안 하고요. 이 예방 업무를 안 하죠. 그러면 결국은 다 터지는 거고, 중국 전역으로 하면은 뭐 800군데가 아니고 뭐 8,000군데 이상 터지겠죠. 하다 보면 뭐 댐도 터지고 저수지 터지고 뭐 터지면은 그냥 물로 그냥 쓸려 내려간다. 오늘이 6.25 75주년인데요. 하나님의 보화사 우리나라 만세, 그냥 중공군을, 중국 전체를 그냥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차량들이 이렇게 다 둥둥 떠다니고 있고,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들은 타이어 앞에 휠 자체가 그냥 뚝 부러진답니다. 운전 중에. 그렇고요. 중국의 은행들이 뭐 한 개, 두 개씩 망하다가 막 심할 때는 하루에 120개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천, 중국 전역의 집값이 다 대폭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이걸로 끝났습니다. 중국 전역에 뭐 농경지 보니까 저희가 영상 다 보니까 농경지가 전부 다 수몰됐습니다. 다 수몰됐어요. 그럼 식량이 없죠. 뭐 또 에너지 가격 폭등하지. 그러면은 뭐 올겨울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뭐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체들 그냥 다 홍수로 다 수몰됐습니다. 차량들이 전부 다 수몰돼 버리면은 그 차를 쓸 수가 있나? 그 진흙이 막 차에 들어가고 나면 전기차는 아예 못 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이걸로 그냥 제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꺾여버린 것 같고, 미국이 관세 폭탄을 55% 때렸는데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다 망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폭격해 가지고 에너지가 중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뭐 그걸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은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번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국 전역을 물 가지고 한번 그나마 살아있는 숨통을 다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니까 먹으려고 하다가 중국이 지금 물에 수몰되고 있다. 베네치아가 됐다. 중국 전역이.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트럼프의 이벽할 하던 고든장 변호사가 6월 3일 선거는 한국 대선은 부정으로 얼룩졌다. 이재명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또 트위터에 썼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이 지난번에 CPEC 할 때 고든창 변호사 왔어요. 일어나 보세요 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이야기라고, 저 사람 고 변호사 말 들으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야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끝났고 중국 시진핑이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이재명이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에서요, 한국의 새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판사들을 굴복시켰다. 대법원을 30명 증원했다. 사법부 무력화, 한마디로 독재자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6일 오전 11시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다. 이런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하고 워싱턴 타임즈가 또 대서 특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이제 사전에 보도자료죠. 한국 6.3 대선은 부정선거였고 중국이 개입을 했다.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감사를 거부했고 부정선거 신고를 무시했고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사이버 거점이다. 선관위가. 선관위는 공적기관이 아니라 이 범죄 조직이다. 이런 내용을 그냥 워싱턴 타임즈가 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망은 스파이 혐의 제재받은 중국 화웨이와 연결된 LG U+ 인프라를 사용했고 국정원 보안감사 결과 해킹이 쉬웠다. 그리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자개표기기를 사용한 이라크, 콩고 민주공화국, 키르기스탄에서 부정선거 조작 및 혼란이 발생했고 정권이 교체됐다. 부정선거의 글로벌 수출 창구다. A웹이요. 부정선거의 글로벌 수출 창구다. 그리고 이 한국산 전자개표기에는 조작을 위한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니까 전 세계 기자들은 6월 26일 오전 11시에 프레스 클럽, 내셔널 프레스 클럽 뭐 몇 층으로 오세요. 뭐 젠거룸이네, 젠거룸. 이쪽으로 오세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뭐 모스탄 대사, 트럼프 정권의 일개 형법 대사를 지냈고, 뭐 밀스 대령,
뭐 이런 전직 그 미군의 그 대령들이 쭉 나오고 뭐 고전창 변호사가 나오고 그럽니다 하고 이 광고를 이래 때렸습니다. 그러면 뭐 많이 오겠죠. 그리고 미 의회에서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영돈 PD가 요거 영상을 만들었죠. 요 작품이 미국 상하원 공식 상영회를 가진답니다. 미국은 6월 30일이고요. 한국은 7월 1일입니다. 부정선거 전모로 공개하고 국제적 이슈화를 시키고 이제 영어로 밑에 영어 자막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6월 24일 오후 8시 미국 현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 6월 25일 오전 9시입니다. 아마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부정선거 실체를 담은 신의 작품 요거를 2분짜리 영상으로 짧게 해가지고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뭐 이런 거를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다 영상을 송출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거기 전 세계에서 그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분짜리 영상이 30분 동안 돌아갔으면은 뭐 15차례 꾸준히 돌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하고 뭐 찾아보겠죠. 찾아보면은 뭐 요 워싱턴 타임즈에서 여기 6월 26일 날 기자회견 한다는 기사도 나올 거고 한국 관련 기사들 뭐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요. 미 상원에서 상하원 공식 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 이걸 상영회를 하면요. 거기 뭐 국무부 직원도 올 거고 뭐 보좌관들 CIA, FBI 직원들도 뭐 올 거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제 고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 매체 더 선데이 가디언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미 실렸는데 영국에 실리면요 영연방 국가가 56개국이죠. 뭐 인도, 캐나다,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등등등등 뭐 전 세계 다 퍼지는 거지. 그리고 유럽에도 다 퍼지고.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가 UN 국제선거기구에도 제출되고 미 의회에도 제출되고 유럽 의회 뭐 전 세계 의회에 다 제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금융 제재가 이재명이 민주당 뭐 선관위에 쭉 들어오게 될 거고요. 아마 걔들은 금융 제재 들어오면은 뭐 현찰만 써야 되죠. 통장이 전부 압류되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상 끝나고 민주당은 뭐 사실상 끝나고 이재명이도 뭐 잡혀가고 대선 이재명이는 지금 선거법 위반 그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 뭐 그거 다시 기일이 잡히겠죠. 잡히고 뭐 이적죄 경찰이 수사 들어가고 하면은 그럼 이재명이는 이제 박탈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434억 대선 자금 토해내고 이번에 580억 토해내면 1022억을 토해내면요 파산합니다. 파산.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민주당도 이제 거의 끝났다. 자, 부정선거 카르텔 지옥의 문이 열린다. 민주당 선관위 대법원 중국 공산당 뭐 그렇게 열리고요.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심판하러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관내 투표 용지 우체국에 운송을 할 때 다이소 차량을 썼다고 합니다. 다이소 차량. 우체국 차량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그때 나와가지고 뭐 경찰에 뭐 신고하고 선관위에서는 자작극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관위가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고요. 우발적 사건이라고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투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이가 기표된 용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투표 사무원이 도장을 이재명이 찍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관위가 투표 용지에 바코드만 확인하면 되는데 바코드 확인도 안 했다는 거는 자작 그 바코드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 안 하고 뭐 자작극을 몰아갔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제 뭐 거의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2020년 선거에 개입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바이든이 지금 치매 걸렸는데 국민들에게 숨기고 오토펜으로 서명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은 이제 거의 멸망 직전이다. 중국 공산당도 멸망 직전이고 거기하고 연결돼 있었던 이란 그리고 뭐 후티 반군 뭐 저기 뭐 하마스 또 뭐 헤즈볼라 뭐 이런 애들도 멸망이고 이제 저기 북한 저 이재명이 한국 민주당 얘들도 이제 멸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했다 도둑 맞았다 특검 임명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미 상원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중국 틱톡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대량으로 발급받아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FBI가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내용을 상원에다 보고했고 상원에서 이제 청문회 이제 소집을 했고요. 이제 뭐 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등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이 대량으로 유입됐는데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만 약 2만 개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다. 그런데 대부분 중국과 홍콩에서 왔는데 다른 건들은 일부는 한국과 영국에서 왔다. 지금 한국도 개입됐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폭스뉴스 미국의 시청률 1위 텔레비전인 폭스뉴스에서 때렸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자가 폭로를 한 게 이렇게 미국의 부정선거 관련 팀들과 주고받은 이 한국으로 치면은 뭐 카톡이죠, 카톡. 한국의 카톡 같은 그런 메시지 주고받는 SNS 메신저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결제 요구 채팅, 뭐 캐나다 경유해서 배송하면 3일 걸린다. 투표지 샘플은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주문했던 거 재고가 있는데 그거 보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고받고 한 것들이 지금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는 중국 내부 고발자가 더 게이트웨이 펀딧에 중국이 위조한 미국 투표용지 인쇄 작업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FBI, CIA에 다 내부 고발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FBI, CIA가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다 터지는 거고요. 미국의 전자투표기 중국과 이란에 연결됐다고 도미니언 서버가 후난성 네트워크에 연결됐다 이런 기사가 과거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26일 날 미국 시간 26일 오전 11시에 한국의 대선은 이 중국이 개입했고 이게 이재명이 가짜 대통령이다. 이게 터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고 이제 미국 대선에도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중국은 이거 사실상 이제 전시 상태로 들어갑니다. 전시 상태.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고립을 시키고 미국이 북경을 폭격을 해도 북경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폭탄 맞아야지 뭐 다른 나라 대선에 개입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 이재명이가요 대통령실이 G7 때 아유 무산된 그 한미 정상회담 재추진하겠다 방식 조율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특별 정상회담을 우리 나토 정상회담 때 하려고 했다. 이재명이 초청했다. 뭐 이런 기사가 니케이에 났죠. 그런데 트럼프가 불렀는데 부정선거 책임 추궁당할까봐 겁이 나서 트럼프 앞에 리짜미가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과거에 이재명이가요 외교 참사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은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성 없는 외교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지함을 유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2년 9월 23일 최고위원회 이재명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G7에 가가지고 그 정상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냥 해맑게 웃고 있었죠. 뭐 자기 욕하는데 그 웃고 있었다. 완전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미 중국의 시진핑은요 자아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끝났고 미국 바이든과 민주당은 줄구석 예고되고 있고 이란은 항복했고 이재명의 뒤를 봐줄 세력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방산 수출이 지금 100조 원을 돌파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체코 원전 26조 원 수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 가가지고 아유 뭐 이번에
국방비 GDP 대비 5%까지 올린다면서요. 저희 무기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원전도 저희 거 쓰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겁이 나가지고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못 간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2024년 9월 19일 날 체코 원전 수출 수조 원대 손실 우려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죠.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되고 나니까 체코 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예 원전 계약은 뭐 경협 확대 시금석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어, 그거를 그냥 또 줄줄줄 따라가면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좀비라고 좀비는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 올해도 북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란, 쿠바, 시리아도 나란히 지정했는데 우리 지금 검찰에서는 이화영이가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17차례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봤고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고발한 사건도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가 이란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비난하고 트럼프 비난했죠. 그리고 이재명의 외교부도 이스라엘 비난하고 이란을 지지하고 뭐 그랬는데 이란이 항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 지지한 놈들은 어떻게 돼? 그거 뭐 다 그냥 저기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지, 지옥불에. 자, 검찰이요. 김민석 우리 국무총리 지명자 뭐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국힘이 고발했는데 검찰이 하루 만에 사건 수사 배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번 주 말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초에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기사가 전 세계에서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 터지고 나면은 미국에서 금융 제재 들어오고 뭐 선관위 압력 들어오고 하면은 이재명이는 7월 초부터는 그냥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김민석이 이제 잡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민석이도 잡혀가고 이재명이도 이제 잡혀가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선거 불복하고 뭐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웠냐 하는데 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것도 좋은데 뭐 그거보다도 더 나은 것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대통령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가지고 나라 난장판 만들고 지가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걸 해야지 부정선거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그런 증거물들이 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살짝 한 발 빠져 있었던 것도 그것도 뭐 전략적으로는 나쁘지가 않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김문수 후보가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한 발 빠져 뭐 자의반 타의반 뭐 한 발 뒤로 빠져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이 저거 뭐 폭탄보다 폭탄으로 중국을 어떻게 다 죽입니까? 등소평이가 야 우리는 핵폭탄 떨어져도 10억 중에 9억이 죽어도 1억만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랬는데 저거는 뭐 물 가지고 수공으로 중국 전역을 다 쓸어버리니까 저거는 뭐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그 애국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김문수 장관이요. 우리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요 출판 기념회를 작년에 김문수 장관이 참석을 해가지고 안재철 대표 재미교포 안재철 대표를 축사도 해주고 했는데 요 책은요 460페이지고 금액이 16만 원입니다. 카드로 사실 것 같으면 뭐 교보문고에서 사시면 되고요.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세금 계산서 발급되고요. 16만 원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 책 같은 경우는 우리 재미교포인 안재철 대표가 미국에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원 이상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거를
칼라화 한 사진이니까 이거 한국에 없는 사진들입니다. 요런 거는 집에 개인적으로 보수는 개인적으로 요런 거를 한 권씩 소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한테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책이 되게 좋아요. 그 회사에서 그 우리 저 사장님들이 요 책을 한 권씩 이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뭐 저기 주시면은 저기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선물로 주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호응이 좋을 겁니다. 책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청계천 청계광장 가면요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요 사진전을 하는데 요 사진전 때문에 요 민주노총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신한은행에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여기다 16만 원 입금하시면은 그 수익금이 대부분이 요 사진전 개최하는 데로 가는데 교보문고에서 사시면은 수익금의 전체 비용의 40%가 교보문고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현찰로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폐허에서 맨주먹고 일어섰나라 조선일보 1면 2면에 난 기사는요. 제가 여기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뭐 자발적 구독료 대북방송 조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7년, 8년 반중운동 했고 제가 2012년도부터 아스팔트 활동했고요. 2014년도부터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운영했으니까 아스팔트가 지금 뭐 14년 차 됐고 언론 한 게 지금 언론 한 게 뭐 11년, 12년 뭐 그 정도 됐고요. 반중운동 한 게 지금 8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그전에는 뭐 이 친중이다 이러면은 중국 가서 사업해가 돈 벌어오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사람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중이다 하면 중국 간첩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7년 동안 국민들의 의식을 돌려놓는다고 저희가 욕도 많이 먹고요. 지난 2020년에는 민주당이 또 고발하고 뭐 그래가지고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그런 혐의를 뒤집어 쓰고 수갑차고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에 끌려가가지고 유치장에 하룻밤 자고 오고 그리고 뭐 재판에 끌려다니고 뭐 얘들이 구속영장 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뭐 고선창 변호사 타로 박사 이런 분들이 막 압력을 넣고 하니까 구속영장을 못 쳤는데 몇 년을 재판장 끌려다니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지난 7년 동안 내 전재산 다 쏟아가면서 했던 이 반중운동이 헛짓을 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6.25인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학도병들께서 지난 그 뭐 이번에 나가면 죽으러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나가서 죽으면서 피로써 이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박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6.25 75주년인데요.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음지에서 고생하셨던 수없이 많은 우리 학도병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